중국인들은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도 지갑을 열지 않지만 황금 구매에는 적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인들의 금 구매량은 작년과 비교하여 16.4% 증가한 554.9톤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 장신구 구입이 14.8% 증가한 368.3톤이었고 골드바와 금화 구매량은 30.1% 증가한 146.3톤이었습니다. 반면 공업용과 기타 용도의 금 구입은 7.7% 감소하여 40.3톤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증가된 금 구매는 안정적인 실물 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되며 위험 회피 성향의 재테크 수요가 금에 집중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사한 데에 기인하여 홍콩과 중국 증시가 급등했다.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는 각각 2.13%, 2.19% 상승하였고 홍콩 항생지수는 4.09%, 홍콩 H지수, CI는 5.22% 상승했다. 중국 부동산 기업 주가와 빅테크 기업 주가도 크게 올랐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보다는 지원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대감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원들이 7월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중국 경제의 부진과 부동산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부유와 궤를 달리하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수 부진 타개책으로 상품과 서비스 소비를 확대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활성화를 필수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제한 완화와 성중촌 개조 사업 등을 통해 주택 건설과 공급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 경제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로 여겨집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 부진에 대응하여 공동부유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대만 북부에 3조 7천억 원을 투자하여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1,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인공지능, AI, 열풍과 급증한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 예정된 미국 애리조나 공장 건설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TSMC는 첨단 패키징 설비를 늘리기로 하였으며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TSMC의 CEO는 현재 생산 능력의 부족 상황은 내년 말쯤 해소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사와 호텔 등 여행 산업은 기록적인 예약과 수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는 항공 여행 욕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라이언에어 CEO는 이러한 경제적 트렌드의 우려를 표명하며 소비자 지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항공권 가격을 낮추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에어는 경기 침체기에도 더 저렴한 요금을 찾아 나서는 승객들로 인해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항공사들은 팬데믹 이후 요금을 올렸으며 라이언에어는 내년까지 1억 8,350만 명의 승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브랜드를 X로 변경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X라는 문자가 여러 산업에서 상표로 등록되어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는 비디오 게임 엑스박스와 관련된 X 상표를 소유하고 있으며 메타 플랫폼, 메타도 파란색과 흰색을 사용한 문자 X 상표를 등록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트위터는 다른 브랜드와의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소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메타와 MS는 현재 트위터의 X가 자신들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지 않는 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대만의 공업 생산지수와 제조업 생산지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로 각각 16.63%와 17.15% 급감했습니다. 이는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정보기술, IT, 전자산업 분야에서는 소비자용, 전자기기 수요 부진과 공급망의 지속적인 재고 조정으로 생산지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2분기에도 공업 생산지수와 제조업 생산지수가 14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무급휴직자가 늘어났으며 경제부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 AI, 과차량용 반도체 등 신기술의 성장이 기대되며 이로 인해 대만 제조업의 성장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열쇠로 내수 확대와 농촌 소득 증대, 외자기업 투자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삼성의 중국 농촌 사회공헌 사업을 조명했습니다. 중국 삼성은 빈곤 지역의 자립을 돕기 위한 나눔 빌리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농민의 소득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에선 이를 자립진흥 방식으로 강조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농촌 발전 방식을 참고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여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인플레이션 대응 부담이 덜어졌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고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 공급이 예상보다 많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일부는 노동력 공급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 수급이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인구 고령화 등 부정적인 요소도 고려되며 프리랜서 및 초단기 임시직 고용 중심의 긱 이코노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트위터는 상징물을 전격적으로 바꾸고 회사 X 법인과 합병하여 슈퍼 앱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랜드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상징물 변경으로 트위터가 갖고 있던 브랜드 가치가 손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브랜드 가치는 약 40억 달러로 추산되며 머스크의 결정으로 약 40억 200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의 광고 수입도 감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에 머스크의 개인적인 영향이 작용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반도체 제조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20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은 기술 부문 강화와 중요한 부품의 공급선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자금은 2027년까지 독일과 외국 기업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며 KTF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미 인텔 공장을 위해 1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TSMC와 인피니온 등 반도체 기업들에도 추가 보조금 지급에 합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로존은 경기 악화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재점화하고 있으며 HCOB의 유로존 종합구매관리자지수 PMI가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짐으로써 경제 위기 우려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인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모 회사, 아마존, 메타 플랫폼, 메터, 이 경기 회복으로 인해 고객들의 지출이 증가하고 디지털 광고 시장도 회복함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인공지능, AI의 기대에 의해 기업 가치와 상승 랠리에 대한 시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가 6조 달러에 이르는 만큼 AI를 제품에 통합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은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 성장이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29,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며 전날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섰던 비트코인은 28,865.39달러로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하락폭을 일으키며 현재는 29,088.6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의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기술적 요인이나 자금 흐름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패드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 회복이 느릴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기준금리를 10차례 연속 인상하다가 최근 둔화되었으나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일부는 인플레이션 완화가 일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경제 둔화가 징후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주 인상은 성장과 고용의 견고함을 반영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으며 미래의 정책 결정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가 공급 부족 등으로 2% 상승하여 최근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가 이러한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둔화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원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사인의 감산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원유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미국 내 기업 공개, IPO, 시장이 손실 공포에서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부활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와 함께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다시 투기적인 베팅을 하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타트업들도 IPO를 목표로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빠르게 달성하여 더 강해진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2020년과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비상장 기업들이 아직 IPO를 주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인공지능 챗봇인 빙 챗봇이 구글과 애플의 브라우저인 크롬과 사파리로도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 중이며 테스트가 완료되면 더 많은 사용자에게 빙 챗봇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MS의 브라우저인 엣지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빙 챗봇을 다른 브라우저들에서는 아직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롬과 사파리에서는 입력 프롬프트가 2000자로 제한되며 챗봇과의 대화도 5번 이상 하면 재설정해야 하는 등의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한편 구글의 바드 챗봇은 크롬 외에도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들 사이에서 텍스트 기반의 소셜미디어, SNS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트위터와 유사한 새 SNS 스레드를 선보인 이후 중국의 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도 텍스트 전용 기능을 출시했다. 틱톡은 이미 짧은 동영상으로 유명한 SNS로 이제 텍스트만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기능은 트위터와 최근에 출시된 스레드와 유사하며 틱톡은 이로 인해 트위터와 스레드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틱톡은 이미 14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각적인 효과를 더해주는 배경색과 음악 등을 추가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창의성을 더욱 표현할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향후 1년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미실물경제협회 네이브의 7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1%가 향후 12개월간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할 확률은 50%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조사 결과보다 2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 변화는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 지표가 둔화하고 노동시장의 힘이 예상보다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과반수는 소속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으나 근로자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들 사이에 엇갈린 의견이 있었습니다. 뉴욕 유가가 상승한 이유는 원유 수요 개선과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기술적 매수세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기대, 여름 드라이빙, 수요, 중국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등이 유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들의 감산 기조도 하반기 공급 부족에 대한 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유 시장이 하반기에 부족 상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산 WTI에 대한 아시아 매수자들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시추 장비수도 줄어들면서 새로운 공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유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인도의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현지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테슬라 간부들은 이달 안에 인도 상공부 장관과 미팅하여 24,000달러, 약 3천만 원 짜리 신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신차는 현지 판매와 수출을 위한 것으로 인도 정부와의 협상에서 200만 루피, 24,000달러 정도의 가격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격은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모델 3 최저가보다 25% 저렴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테슬라의 저가 전기차 생산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것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